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네, 지수가 막 3% 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마침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관련 기사들하고 또 국회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이 논란의 핵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문제하고 증권거래세 인상 문제,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투자 그리고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목소리들을 엮어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뭐가 바뀌는지부터 좀 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죠. 이게 다시 강화된다고요.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불과 얼마 전에 완화했던 기준인데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 설명은 일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또 과도한 감세는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그 증권 거래세입니다. 거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현재 0.15%인데 이걸 0.2%로 올린다는 거죠. 농특세 포함해서요. 이게 원래는 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인데 사실상 그 논의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는 이 거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시 오른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당 소득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죠. 요. 최고 세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죠. 근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특정 조건이라면요?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라던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요. 최고 35%, 여기에 지방세 포함하면 38.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3년 한시 적용이고요. 실제 시행은 또 2026년 귀속배당분부터라서 약간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3년 한시에 2026년부터라.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럼 이런 정책 변화가 발표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코스피 5천 간다더니 이거 뭐냐, 개미 때리기 아니냐, 이러면 누가 한국 주식하겠냐, 이런 좀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고요. 심지어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뭐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걱정은 역시 연말에요. 그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지면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연말 매도 물량. 네, 이게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좀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1년 연말에는 개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3조 원이요? 와. 네, 근데 이게 50억 원으로 완화됐던 작년 2023년 연말에는 그 순매도 규모가 한 4,600억 원대로 확 줄었어요. 와, 3조 원대 4,600억 원이라니 정말 큰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 변경이 실제 투자자들의 매도 행동에 꽤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연말에 팔렸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 변동성만 커지고 특히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이런 거 가진 분들은 더 불안하시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배당 기준일 제도도 바뀌었잖아요. 이것까지 맞물려서 장기 투자 환경이 계속 좀 흔들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딱 10개월만 하는 거다.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코스피 5천 시대다 이런 구호는 외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얘기했는데 정작 나온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를 더 유도하거나 아니면 거래 비용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좀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일관성 문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10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의 적절성 문제도 있죠. 이소영 의원 같은 분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으로 대주주로 보는 게 상식적이냐 이런 지적도 하고요.
부동산 자금 증시로 오라고 하면서 세제는 또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나 일부 여당에서는 시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사실 소수 부자들 감세 효과만 있었지 시장 전체에는 별 영향 없었다. 연말 하락설도 좀 과장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진성준 정책위 회장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 변경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시장 왜곡이 심해질 거다, 장기 투자 기반이 약화될 거다, 10억 기준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계속하고 있죠. 결국 세금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 던지면 그 변동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겁니다. 이런 아주 팽팽한 논란 속에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죠. 8월 1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둘 다 3% 이상 급락하면서 코스피 3,200선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개편안 내용을 한마디로 좀 기대 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하고 실제 발표된 정책 내용 사이의 간극이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킨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문제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과 배경 또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와 반발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결국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 정책 사이의 어떤 거리감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공정한 시장, 그리고 건강한 투자 문화랑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장과 투자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지점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